때 솔직히 알고 있었잖아요. 정원이는 은호가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거. 그 눈길하면 주면 안 돼요. 나 정말 은호한테 너무 이입돼갖고 잔인한 여자 이러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찌를 때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 나이 때를 생각해보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두 번째 노래를 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저 두 번째 볼 때 눈물 버튼이었어요. 자,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아까 은호와의 시간이 시작될 때 나온 게 그대라는 선물이었잖아요, 오후에. 근데 사실은 둘이 함께 이제 밤을 보내는 그 새 카운트다운을 하고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때 늘 망설이게 돼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그 둘의 시간이 시작될 때 나왔던 곡인데 이게 정말 완벽하게 끝나는 버스 안에서 은호 이름 지울 때도 아마 이 노래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은호와 정원이 함께 했던 시간의 시작과 끝에 흘렀던 곡이라 저로서는 눈물 버튼일 수밖에 없고 일단 김장 음악 감독님께 이 곡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라는 보컬이 저는 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어떻게 이 곡에는 하나라는 보컬이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예, 저도 사실은 이 하나라는 가수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요. 제가 처음부터 알았었던 가수는 아닌데 저희 OST 제작사에 여기 아마 앉아 계실 거예요. 태웅 씨라고 계신데 저희 제작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곡을 갖다가 녹음하러 하나 씨가 왔는데 딱 처음에 이걸 부르시는데 아이돌 목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이게 세련되게. 그래갖고 망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느낌으로 부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이제 말주변이 지금 감독님이 제가 맛있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가 저기를 잘 표현력이 좀 부족해갖고 그때도 제 지금 딱 기억나는 게 하나씩 보고 지금 이 창법도 너무 좋은데 이게 굉장히 불쌍해야 된다. 불쌍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표현법이 생각이 안 나고 제가 하나 씨한테 표현했던 게 성냥팔이 소녀처럼 한번 불러주고 싶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와 그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확 변해갖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저도 감동을 받아갖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씨 목소리가 거의 진짜 반 이상 한 것 같고 그때 제가 너무 그때 그 목소리 가지고 정말 심금을 울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다른 작품을 하는 거에도 두 작품이나 다 지금 하나 씨한테 제일 먼저 부탁을 드렸어요. 자, 감독님은 음악 감독님이 이 음악을 만들어 오셨어요.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느낌 그리고 이 곡을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 녹음한 날 음악 감독님이 문자 저한테 주셨어요. 성냥팔이 소녀가 제디했습니다. 그 하나 씨하고 적재 씨가 정말 큰일 날 뻔. 이분들이 해서 너무 다행이다 말면서 문자를 딱 써주셨던 거 하고 그 버스 장면에서 올 때 사실 계속 그 여러 편집본에서 계속해서 음악을 안 썼어요. 오로지 그 가영 배우님 그냥 보이스로 계속 밀었었거든요. 그래도 충분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고 여전히 충분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뒤에 몽타주라도 편집이 계속 바뀌니까 연결할 때 저는 사실 연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분하다면 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음악이 탁 얹혀졌는데 더 좋은 거예요. 좋다라고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이스가 정말 오히려 이 장면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더 가엽게 만들고 더 뭔가 애절하게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음악 없이 정원이 혼자 울고 있었으면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음악이 좀 같이 있어줘서 그 장면이 좀 정원이에게 더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그 버스 장면의 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처음 보신 분이 있다면 어쩌면 앞으로 이제 그 장면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언론 시사가 처음 공개된 뒤에도 문가영 배우 얘기를 하면 영화 얘기를 하면 많은 기사마다 버스 장면 얘기가 꼭 나오는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그 연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길 거를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던 건지도 궁금하고 무엇보다 그 장면을 연기할 때의 배우의 마음은 어땠을까, 연기가 힘들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해주는 장면이 될지. 네, 왜냐면 아 정말요, 어머님? 물론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감독님과도 얘기했지만 정원이에 있어서 되게 감정적이고 어떻게 최고점의 장면이기 때문에 아 너무나 중요하지라고 정말 속으로 제가 이제 해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생각은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그걸로 사실은 되게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늘 언급을 해주실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그 장면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는 도영 감독님이 촬영 전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주시고 정말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표정이나 제약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용기가 됐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사전에도 어떻게 보면 정말 감독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신 거죠. 이렇게 쭉 돌릴 테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호흡과 시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배우이기도 하신 감독님 입장에서는 자 마음껏 해라는 말이 굉장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배우에게는. 감독님의 그 선택이 좀 궁금해요. 그 장면만큼은 내가 문가영이나 배우에게 맡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런 믿음이 있었고 저는 오히려 배우가 어떻게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좀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나의 생각, 얼굴이나 나의 모습이 그쵸,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카메라에 어떻게 좋겠다는. 잡히고 있을까를 신경 그렇죠, 쓰는 그렇죠. 그래서 예쁘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얼굴에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은 항상 그 에너지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가영님이 딱 알아듣고 그렇게 그리고 사실 2번 테이크밖에 안 갔어요. 2 테이크. 그게 그래서 테이크를 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오히려 NG는 저 때문에 날 뻔했어요. 제가 너무 오열을 해가지고. 감독님이 정말 오열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나도 오열 그 NG가 날까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뿐만 아니라 거의 스태프들 다 울고 있었어요. 예.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 어떤 것이 배우가 느끼는 걸 사실 동시에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 있고 그건 관객도 동시에 느낀다라고 믿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지었던 걸 생각하면서 오해하신 건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그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단편 영화 제목이 자유연기예요. 네. 아마도 평소에 생각들이 자유연기라는 단편의 제목으로 아마 좀 상징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유연기의 주인공이 강마루 배우님이시고 TMI이지만 영화 속에 은호의 엄마로 잠깐 사진으로만 나오시는 찬실이십니다. 자, 그 지금까지 한 얘기들 포함해서 질문 있으시면 이번엔 한 2분 정도 기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은호랑 정원이가 헤어지고 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정원이가 버스에서 은호의 번호를 지우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몇 달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몇 달이 흐르고 나서야 번호를 지웠는지에 대한 이유를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때의 뭔가 정원이를 연기하신 그 문가영 배우님이 어떤 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헤어지자 하고 헤어지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헤어지자라고 선언을 한다고 바로 그 순간에 이별이 이루어지진 않고 또 그 사겨온 만큼의 또 그 기간 물러서는 기간들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설사 바로 다음날 지웠다 하더라도 다시 복원하고 그 수없이 그런 걸 반복하다가 이제 아마 그 버스 안에서 그 순간 진짜로 결심한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배우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버스 시인 때의 감정은요.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떤 큰일이 있을 때 그걸 마주하기 너무 두려운 감정은 되게 묻고 싶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척하고 사실 정원이가 열심히 편입 준비도 하면서 그걸 애써 잘 소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본인도 사실 모든 사람은 알거든요. 그게 나의 약간의 약점이 있다. 어떤 곧 터트리면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마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버스에서 그 누구도 찌르지 않았지만 터져버린 약간의 어떤 풍선 같은 느낌이라는 감정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이 영화가 하는 얘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연락처에서 이름을 지운다고 지울 수 없는 시간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지운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렇게 이름 지우는 것으로 다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끝나지 않은 마음들은 마음속에 남아있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 영화가 물론 원작의 설정이기도 하지만 현실은 흑백이고 과거는 컬러이고 그 이유는 영화에 설명이 되는데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보통 잘 때 꾸는 꿈은 흑백으로 꾼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현실에서 다시 재회하는 건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 대부분은 영원히 이들처럼 잘 헤어지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수많은 후회와 미련을 간직한 채 그냥 그들이 잊고 사는 게 우리 대부분의 현실인데 이 영화가 우리한테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가장 거짓말 같은 일 하나를 선물해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흑백이 더 잘 어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대답을 제가 왜 했죠?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니 너무 멋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약간 더 감동했어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잠깐만요. 지금 너무 가운데만 시켰나? 여기 사이드에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남자분 한 분 여기 가운데 기회 드릴게요.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네. 아주 핵심만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참 잘 봤고요. 60만 돌파 축하드리고 100만 그다음에 1000만 돌파까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은호는 우선은 결혼을 하고 아기가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아니 정원의 같은 경우에는 은호를 기다렸는지 아니면은 결혼을 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다 보면은 마지막 씬에서 보고 또 그래 보면은 반지를 끼고 있는데 반지가 지금 오른쪽에 반지를 검지랑 약지랑 두 개를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결혼했을까?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유, 정말 매 눈으로 보셨군요. 네, 이거는 실제로 전사가 있든 아니든 아니면 배우나 감독님의 생각이나 상상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은 어떻게 했었냐면 사실 은호가 그 아이 있는 아빠로 딱 나올 때 관객들이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좀 깔아두었어요. 은호가 막 얘기할 때 그 결혼 반지가 보여요. 그럼 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설정은 정원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게 미리 다 드러내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여자들이 그냥 예쁜 반지도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반지 2개를 그냥 실반지 같은 것들을 끼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설사 그 장면을 보았다 하더라도 관객이 바로 눈치채진 않았으면 좋겠다. 둘 다 기혼과 미혼의 여부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장면이 서프라이즈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곡선을 깔아두고 싶었고 그리고 정원도 그러한 설정 하에서 했었고 근데 사실 마지막에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정원도 유부녀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발견해내시는 것도 놀랬고 저희끼리야 그렇게 친밀하게 설정을 했지만 못 보면 못 보는 거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이는 덧붙일 말이 따로 없어요. 저는 오히려 너무 즐거워요, 요즘에. 제가 요즘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저희 영화 리뷰 써주시는 분들 걸 보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추측과, 그리고 사실 그런 디테일한 반지 같은 경우도 그게 한 번 보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여러 번 봐주셨다는 N차의 어떠한 친구. 증거이기도 한 건데 오히려 그러한 많은 추측들이 저를 행복하게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2번이나 봤는데도 제가 끝내 알아내지 못한 게 정원이 팔에 타투는 대체 뭐라고 쓴 타투인지가 궁금했지만 2번을 봤지만 끝내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짧게 지나가서. 뭐라고 쓴 거예요? 그 타투는 이탈리아어였던 거 어쩐지. 무슨 가사 그래서 세상은 나의 아, 집인가 이런 네. 걸로 저희가 새겼어요. 정원이가 만약에 전 처음에 정원이가 막 담배도 피우고 막 문신 입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거칠게 자란 순한 아가씨를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이미지들은 어떠냐 해서 이제 작지만 그렇게 새겼죠. 집을 굉장히 원하는 친구니까. 예. 네. 그 정도 타투로 이렇게 거칠어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저 오토바이도 사실은 저희가 바꿨잖아요. 오토바이 시 원래 은호가 운전해주는 거였는데 네. 조금 더 정원이 약간 되게 거칠고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정원이가 또 운전대를 잡는 걸로 또 바꾸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가영 배우가 오토바이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크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 대단하다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바꾸자. 저 가영 배우님이 연기 이 역할을 하시니까 운전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뭐 이런 그런 설정들도 있었죠. 저는 그거 보면서 시골 식당에서 쓰기에는 스쿠터가 너무 예쁜데 하면서 그래야 영화지. 그런 맛으로 영화를 보지. 네. 우리가 늘상 보는 배달 오토바이 같은 거를 영화에서까지 내가 봐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갔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촉박해지니까 이번에는 노래 2곡을 이어서 짧게 듣고 또 얘기 나눠볼게요. 지금 나온 노래는 어느 장면에 나왔을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게 주희 씨가 부른 러브랑 그다음에 정욱 씨가 부른 다가갈게요 2곡을 이어 들은 거거든요. 이 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음악 감독님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앞쪽에 러브 곡은 아시다시피 그 친구들하고 노래방에서 노래방씬에서 쓰였던 곡인데 그게 이제 시대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유행했었던 어떤 그런 아이돌 스타일 그 당시 뭐 그런 어떤 사운드적인 측면도 생각했었고 이거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사운드도 조금은 예전 사운드고 그리고 뭐 기타 같은 경우도 이제 노래방 사운드처럼 나오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2번째 곡도 함께. 그리고 2번째 곡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 영화에 3곡을 만들었었다가 이거는 진짜 마지막에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제 마지막에 딱 수혈을 했었던 곡이거든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OM곡이 가장 밝은 데이트 아니면 그들의 사랑의 시작의 어떤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그 컨셉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톤을 업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그 두 커플이 더 달달하거나 더 밝은 그 목적은 아니었고요. 뒤쪽에 가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드라마가 편하게 말씀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제가 급하지 저는 이 드라마를 처음에 봤을 때 멜로 영화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이게 정원이가 주인공인 성장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어떤 달달하거나 가슴이 막 저기 설레거나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어떤 슬프고
가슴 따뜻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들의 멜로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 가사 있는 노래를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들의 어떤 그들의 사랑을 갖다가 앞쪽 서사에서 조금 더 뽐뿌해주고 톤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껴져 갖고 이게 조금 더 오웬 노래보다 더 밝은 거를 갖다가 하나를 급히 거의 우리 개봉하기 한 두세 달 전쯤에 이거는 마지막에 결정됐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처음 들려드린 러블러블러브는 제 기억에 노래방 장면에서 노래를 부르는 설정으로 나왔던 곡이고, 두 번째 곡은 이제 은호와 정원이가 진짜 알콩달콩하던 시절의 몽타주 장면에 흘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음악 감독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이 영화는 멜로 영화이기도 하지만 정원이의 성장 영화다. 네, 뭐 그렇게 봐도 이상할 게 전혀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악 감독님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 이 장면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장면들 다 통틀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거나 특히 연애 시절의 몽타주 장면들은 어쩌면 시나리오에 하나하나 적혀져 있는 대로 촬영했다기보다는 뭐 배우들끼리 현장에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애드리브 같은 걸로 좀 첨가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연애 시절의 몽타주, 친구들과 노는 시퀀스들 그 촬영은 어땠었는지를 간단히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히 그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배우들이 마음껏 좀 즐기면서 했고, 그 음악 감독님께서 진짜 좋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가 음악 감독 언제 처음 뵀었냐면 사랑의 이해라는 그 거기에 음악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그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영 배우님 때문에 봤다가 그 음악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섭외해서 같이 작업을 했었죠. 근데 그때 좀 부탁을 드렸죠. 그렇게 좀 발랄한 노래방에서 그 소율 배우님이 엄청 까불면서 부른데 그런 거 다 약간 즉흥적으로 다 만든 거죠. 배우들이 막 엄청 재밌게 그런 것들도 있고, 둘이 또 달달하게 연애하고 이럴 때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면이야,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이야, 뭐 이런 건 얘기하지만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건 역시 배우들이 였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은호가 사랑합니다 였나요? 그 노래 부르잖아요. 네. 그때 팀 노래, 윤상씨 작곡. 그 노래 부를 때 솔직히 알고 있었잖아요. 정원이는 은호가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거. 그 눈길하면 주면 안 돼요. 나 정말 은호한테 너무 이입해갖고 잔인한 여자 이러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찍을 때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를 생각해보면 제 노래가 아니면, 제가 노래할 때가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되게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 걸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소율이랑 바쁘게 강냉이를 먹으면서 책장을 뒤졌던 그 설정을 제가 했었죠. 계속 보지 않고. 다른 장면이 영화였는데 그 장면이 현실 고증에 정말 철저히. 일단 그 적재 씨까지 모시고 또 얘기를 좀 더 나눠보는 게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그 시간이 막 돼서 막차 시간 때문에 혹시 가시게 되면 가시더라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니까 막차 시간 때문에 가셔야만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적재 씨 노래를 먼저 듣고 적재 씨를 모셔볼게요.